지수가 파란불이 들어와도 내가 할 길 간다. 신고가 경신하면서 훨훨 날아가는 종목들 먼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는지 한 종목씩 한번 꼽아볼까요? 오늘 신고가 종목 중에서 임순재 교수님 어떤 종목 눈에 띄십니까? 네, S&D 눈에 띕니다. S&D, 네, S&D 지금 상한가죠? 네, 상한가입니다. 지금 그 최근에 이제 불닭 소스 그러니까 소스 관련돼서 이제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 지금 전방 산업 이제 식품 관련된 쪽에 수출이 계속 좀 호조를 보이면서 오늘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이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보여집니다. 네. 짤막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어서 우리 김대진 교수님. 저는 레고캠바이오. 레고캠바이오는 네. 최근에 너무나 잘 나가죠? 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흐름의 연계선상에서 오늘 레고캠바이오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 종목 중에서는 레고캠바이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는 테이블 고수. 저는 LIG 넥스원이요. 이따가도 LIG 방송안에서 넥스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맞아요. 일단은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규 교수님. 네, 저는 ABL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ABL 바이오. 이중항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아까 김대중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52주 신고가 기업들 중에서 제약 바이오가 꽤 많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이끄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 다른 방산 이렇게 관심을 둘 때 제약바이오 봐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오늘 쟁탑5를 통해서 정말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신고가를 나타내는 종목 중에서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또 뿌듯합니다. 근데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투자할 때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열어볼 텐데 지금 보면은 신고가 경신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급을 확인해 보면 이거 기관이 담는 종목들이 꽤 많다면서요? 네, 그렇죠. 최근 들어 이제 주식 보면 이제 국내에서 매수 주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아니면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들이 가장 이제 좋다라고 보여지지만 기관들이 최근 들어 이제 순매수가 크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탄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률을 이제 어느 정도 재고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성장성이 좀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매수세를 좀 집중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기관들의 매수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주가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관이 매수한다라고 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전반 그 시장 자체가 개별적인 이슈거나 아니면 산업적인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한 말씀 더 덧붙이게 되면 네. 특히 3월 즈음이 되게 되면 기관의 매수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뭔가 이제 계절적인 특징이 좀 있나요? 지금은 이제 인사이동이 보통 12월, 1월에 많이 하고 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12월, 1월에 많이 하는데 네. 우리가 기관이라고 하면 통상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투자 자문사도 있고요. 자산운용사의 그 스몰캡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펀드 설정된 이제 수익률을 평가할 때 이때 수익률을 가지고 인사이동을 많이 고점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3월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펀드의 그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이때 종목들이 좀 스몰캡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3월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기관성 종목에 의한 스몰캡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진 현상들을 많이 보여줬다. 과거에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가 또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3월장에서 개별 소형주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이전에도 계속 보여줬던 현상에서의 내용이라는 점. 이것도 하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유의미한 좀 특징적인 신고가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꼽혔잖아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 안에 그 관련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HLB랑 알테오젠을 계속해서 시가총액 3, 4위 자리로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알테오젠은 현재 0.1% 소폭 강세, 그리고 HLB가 2.5% 하락하면서 다시금 지금 3위 자리를 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아닌가요? 잠깐만요. 맞습니다.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다시금 알테오젠 위로 좀 올라와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이 정말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알테오젠, HLB도 못지않고요. 언제까지 상승을 이렇게 지속할까요?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네. 대장주의 움직임을 먼저 지켜봐야 됩니다. 대장주? 대장주는 HLB입니다.
HLB. 네, 12월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1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의 흐름을 가져갔고요. 2월 들어서 알테오전이 이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 갔죠. 네. 그러면서 뭐 오늘은 레오켄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이는데 HLB 주가가 꺾이지 않는 한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가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대장주 성격에서의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종목은 HLB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꺾이느냐 꺾이지 않느냐 여기에 따른 제약바이오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점을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꺾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꺾이지 않는데 네.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요? 과거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업종이 움직이게 되면 전체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 성향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맞아요. 뭐 대장주 하나 예전에 네. 그 마음 아픈 종목 하나 있잖아요. 뭐 그 여러 가지가 종목이 있죠. 이렇게 끌고 네. 가면은 네. 우르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섹터 자체가 올랐는데 요즘에는 약간 또 개별적인 성향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죠. 가는 종목만 가고 못 가는 종목들은 철저히 못 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이 바이오 섹터가 가는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초기 단계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불이 붙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불이 붙으면 전체 종목이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특정적인 종목들의 흐름만 이어지는 현상들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자체에도 국내 시장이 아직까지는 2,7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2,600과 7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미국 시장에 대해서 또 고점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전하게 소형주, 개별주, 제약바이오가 이번 시장에서 이번 주, 다음 주, 3월 중에서는 흐름이 개선되고 좋아질 현상에서의 지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주 성격에서 HLB 주가가 꺾이느냐 지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개별 종목 내에서 특이점이 나타난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할 때 이들 종목에 대해서 단기 상승 이후에 꺾이겠지라는 측면보다는 추가로의 재료 가치가 부각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서의 종목 대응이 필요한 지점에서의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대장주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면은 뭐 큰 종목, 대형주를 이야기하는데 뭐 요즘에는 잘 나가는 반도체 중에서도 수익률 제일 좋은 게 대장이죠. 뭐 그렇죠. 삼성전자보다 한미반도체가 대장이고 뭐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도주라고도 하죠. 그렇죠. 리딩 컴퍼니라고도 하고요. 자, 이제 코스닥에서는 지금 HLB와 알테오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오늘 레고캔바이오 등의 종목들인데 오늘은 레고캔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종목 가운데서는 오늘 신고가 경신하는 KCC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증권가에서 호평이 일색입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함에도 불구하고 업황 개선 그리고 현저한 저평가다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저평가라고요? 그죠, 저평가입니다. 아직 KCC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많고요. PBR 지금 0.4배 정도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죠. 지금 저 PBR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오늘 기아차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지난 26일 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처음 부각이 됐을 때 실망감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죠. 근데 이런 흐름이 저는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KCC 같은 경우 또 이제 중국에서 유기실리콘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굉장히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톤당 13,000위안 정도 하던 이 유기실리콘이 이제 16,000위안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30% 정도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이런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과 그리고 저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은행주들이라든지 저 PBR 관련돼서 주가 흐름이 잘 나오는 기업들의 월봉을 한번 보시면 네. 추가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은행주가요? 은행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제 현대차와 기아도 월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저 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지금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월봉까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몇 개 지금 금융주 월봉 두드려 봤는데 제가 지금 검색한 거는 다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 혹시 몇 개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월봉 뭐라? 월봉 기준으로 네. 고가를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저점이라고 아니라? 말씀드린 예,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아니라 맞아요. 이제 현대차도 비슷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을 넘어섰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말씀을 네. 잘못 드렸네요. 이재 교수님 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을 못하실 정도로 지금 빠져서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네, 말씀 더 알겠습니다. 얹어도 될까요? 좋습니다. 말이 많은데. 예, 얹지 말라고 하면 또 안 얹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KCC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과거에 KCC라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이 주가의 습성이 있습니다. 한 번에 그 주가 탄력이 상승으로 그 방향을 잡았을 때 네. 통상적으로 뭐 1, 2주, 한두 달 주가가 움직이 꺾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주가의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통상 한 5, 6개월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가지고 주가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최근에 많이 올랐어. 그리고 가격이 비싸. 거래량 많이 안 돼. 그래서 편입 종목에서 제외하시기보다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우리 PBR, 저 PBR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시장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의 그 미쓰비시 은행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해서 2년 전에 0.3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0.9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단계적으로 주가 상승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은행주 내에서는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지금 현재 0.2에서 0.4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PBR 기준으로 해서. 그중에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탄력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0.2에서 0.4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잠깐 쉬는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되는 흐름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저 PBR 이슈에 대한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올 한 해 흐름이 진행된다고 본다면 0.67 정도까지의 은행주의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흐름들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의 네. 판단이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제가 두드려봤다라는 표현이 조금 경박했나 봅니다. 우리 작가님이 바로 앵커 입에서 두드려봤다가 뭐냐. 뭐라 두들겨봤다, 네, 검색해봤다로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경제 방송을 지향합니다. 자, 재룡전기도 보도록 하죠. 저희가 뭐 어제 전력기기 이야기했고 뭐 그제부터 계속해서 상승 보이고 있는데 오늘 또 52주 신고가. 와, 꺾이지 않는 이런 단기적인 상승. 이게 시장에서 뭐 살 게 없다라기보다는 이게 대세로 좀 다시 전력기기 쪽으로 몰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제 재룡전기를 또 탑픽으로 꼽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어제 네.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대로 말씀드릴 수 가고 있을 것 있다. 같은데 일단은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뚫고 난 뒤에 지금 수급이 더 붙으면서 거래량도 붙으면서 어찌 보면은 지금 매매 게임의 영역이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52주 신고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죠.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아, 사상 최고가예요? 네, 사상 최고가라는 거는 이건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무서워진다. 네.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안 팔고 홀딩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뭐 일론 머스크가 AI 얘기했다. 그리고 전력 반도체 얘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력 인프라를 갈아엎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누구냐라는 부분에서 꼽아보시면은 이런 우리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실적 계속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기준으로 보시면은 12억이었던 순이익이 125억, 그러고는 546억으로 늘었는데 이 부분이 연간 성장한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배당 같은 경우에도 2021년 배당 50원이었습니다. 22년도에 배당이 150원으로 3배가 늘었고요. 그리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500원으로 2년 만에 10배가 늘었다. 그리고는 배당 성향 20% 정도를 지켜내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성장함에 따라서 주주환원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좋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재룡전기는 앞으로 뭐 증설도 계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증설이 완료될 때까지의 그런 실적까지도 계속 좀 계산해 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테이버 고수를 보러 온 시청자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빨리 이제 귀엽다 테이버 하는 댓글이 가장 눈에 띄는데 어떻게 서비스로 귀여운 표정 한번 재룡전기 상승하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뭐 제 계좌가 좋기 때문에 뭐 네. 귀엽고 뭐고 모르겠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예, 귀여운 예. 거 뭐 안 해요? 뭐 예, 이런 거?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재룡전기에 이어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뭐 폴라리스 AI도 그렇고요. 폴라리스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 기업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종목별로 볼까요? 폴라리스 AI가 15% 급등, 폴라리스 오피스 현재 주가 8%대 강세 보이고 있는 거 맞죠? 예, 8%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룹주들이 다 좋은 것 같은데 이 기세가 꺾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조금 더 갈 것 종목들도. 같고요.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약간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요? 작은 종목들 그리고 재료 가치가 일시적으로
노출된 종목에 대해서 여기까지야 라는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그 주식에 대해서 올라타는 형태로의 그 매매를 과거에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재료 가치적 측면에서 최근 노출이 되고 있죠. AI 관련한 이슈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룹사에서 제약사를 인수해서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도 일부 사업 전환을 하는 형태의 그 재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주가의 수준이 최근 내에서 아주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역대급 신고가는 아니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재령전기와 같은 이 종목의 주가 수준에서의 흐름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 또 AI와 연계된 부분들 또 제약 바이오와 연계된 사업의 확장성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임순재 교수는 어떠세요? 폴라리스 오피스요? 네네. 일단 뭐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돼서는 지금 뭐 AI 붐이 뭐 전체적으로 이제 불다 그쵸. 보니까 그 여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미국 내에서 AI 열풍이 좀 더 지속된다라고 보면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뭐 1월 달에 이제 9,550원이 이제 고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고점 수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죠? 이게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과거에 에이프로젠도 그랬고 그 다음에는 뭐 최근에 이슈도 있었던 이화그룹 같은 이슈도 있었는데 이화그룹? 네, 이화전기, EID, 네네네. 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일단 폴라리스가 지금 AI 관련된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LLM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게 사실이지만 이 기업의 확장을 하는 방식을 보면은 조금은 의료스러운 게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과거에 좀 급등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순환 출자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형제들. 뭐 이씨 삼형제도 있었고 지금은 폴라리스 형제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우리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는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 확장 방식이 KG그룹도 마찬가지예요. KG그룹도 서로 출자를 하면서 이렇게 기업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주주한테 돌아오는 건 별로 없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순환 출자 관련해서도 뭐 채팅창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고 계신데 저는 이런 분위기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면 저희가 전달드린 내용 가지고 또 이게 여러 가지 토론, 그러니까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또 그런 얘기들도 많이들 나누실 텐데 그런 좋은 토론의 장이 저희 채팅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고가 관련한 종목들 쭉 확인해봤고요.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중 고수입니다. 주도업종 부재 속에 당분간 개별 이슈의 강세가 유지될 것이다. 임순재 고수는 개별 기업의 실적에 주목해보자. 이재규 고수 수급 매입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테이블 고수는 숫자 중심으로 투자합시다. 라고 모두 수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탑5 이어서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